마무리하겠습니다. 23번, 25페이지의 23번 문제입니다. 문제, 23번 문제. 자, 요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시험에도 굉장히 케이스로 나왔던 문제인데, 요렇게 이제 나오면은 굉장히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후부터 조합의 의무를 수임하여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행기관이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주택법에서 말하는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도정법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있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어요? 거기 부동산 중개법에 따른 중개업자. 네 번째가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개발업에 등록한 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한 사람. 다섯 번째가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 자, 이런 사람들은 대행기관으로서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 자산평가액 기준으로서 10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법인은 출자금이 5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이 왜 많으냐? 항상 자산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되냐면은 이 중개업자고 법인이 아니다. 개인을 말한 거죠, 이거. 이 중에서도 중개업자고 개인입니다. 그렇죠? 중개업자고 개인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1번 봅니다. 1번이 뭐요? 중개업자이면서 개인입니다.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신탁업자만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금 보관 업무까지도 플러스해서 여기까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하면서 그러니까 조합원에 모집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시공자, 설계자를 선정한다든지 이거 다 자기들이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다든지 사업성 검토를 한다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걸 못해요. 자금 보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신탁업자만 요 업무가 또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지만은 요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번은 안 되겠죠. 신탁업자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는 중개업자로서 개인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2번 A는 10억 원 이상 자산평가를 보여야 된다. 중개업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죠? 맞습니다. 2번이 맞죠? 3번 업무 대행을 수임한 A는 실적 보고서를 다 해당 분기 말일부터 20일 안에 분기가 뭡니까? 3개월이죠. 3개월 말 끝나는 시점에서 20일 안쪽으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조합과 발기인한테 제출합니다. 실적 보고서는 조합과 또는 발기인 분기 말일로부터 20일 안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제출. 그럼 여기 이제 조합이나 발기니까요. 시장군수구청장하면 틀리죠? 예.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을 뭐로 바꿔야 돼요? 조합이나 조합 또는 발기인이죠. 예. 3번 틀리고 4번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 경우에 자신의 기적 사유로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입혔어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입혔잖아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4번 틀리고 5번 발기인과 A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 보고반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 이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는 국토장관이 작성과 보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작성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람이 장관이 하는 거죠. 협의는 누가 해요? 요 사람하고 협의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장관이 하는 거예요. 장관이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의만 할 뿐이 협의 대상이지. 그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을 뭐로 고쳐야 돼요? 예, 국토장관으로 고쳐야 되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무런 여기 내용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는 오로지 장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뭐를 거쳤어? 협의를 거쳤어. 예, 작성하고 보고하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장관이야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 5번 틀렸죠? 다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A의 주택조합은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갑을 모집을 했어요. 조합에 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중개사법에 따른 개인 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자 어디 갔어요? 아까 여기 중개업자 있죠. 중개업자 당연히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를 갖추면은요 대행이 가능해요. 대행.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시장 없다가 아니고 있다니까 틀렸죠.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 그러면 1번은 틀렸고 2번 관할 시장에 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 갑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아니에요. 조합의 탈퇴는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규약에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조합의 규약에 따라서 탈퇴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받아도 탈퇴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탈퇴는 마다 자유롭다. 그래서 탈퇴할 수 있어요. 2번 틀리고 3번 공개 모집 이후에 갑이 자격을 상실해서 충원이죠. 충원. 그럴 때는요 신고를 안 합니다.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맞고 4번 조합원 모집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서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된다.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보관. 대개 이제 서류 보관이요. 서류 보관은 3년짜리가 없어요. 거의 5년입니다. 5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의 사망으로 충원하죠. 그래서 이제 충원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모집 또는 충원 뭐 사망을 했거나 탈퇴를 하거나 해서 충원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조합의 언제 기준이에요? 설립인가 신청일까지만 하면 돼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죠. 그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이 날짜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신청일까지만. 신청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신청일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받아서 신청하는 거니까. 그리고
변경인가, 그 조합의 변경인가단 말이죠. 그럼 변경인가는 언제 기준이에요? 그렇죠.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일 기준입니다. 그럼 요때까지만 해주면 돼요. 요때까지만. 아직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안 했잖아. 그럼 그때까지만 뭐죠? 해주면 되는 거죠. 시험은 요거 2개밖에 없어요. 요거 2개. 항상 요거 가지고 시험 내잖아. 조합의 변경인가는 요건데 요걸 집어넣고, 주가모주가 충원은 요걸 집어넣고 서로 이렇게 바꿔서 낸단 말이죠. 바꿔서. 예. 그러니까 하나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5번은 뭡니까? 설립인가까지는 맞는데 뭐가 빠졌나요? 신청일이 빠졌죠. 신청일. 요거 신청. 설립인가까지는 신청이 빠졌죠. 조합 설립인가일이 아니라 신청일이잖아요. 거기 신청이 빠졌네. 예, 그럼 틀린 거죠. 아니 5번은 말이죠. 다 맞는데 설립인가일이 아니라 신청이 빠졌잖아요. 신청일이지 인가를 받은 날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신청을 1월 2일 날 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인가 받은 날이 만약에 1월 20일이야. 날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죠? 신청일이죠. 신청일. 신청이 빠졌으니까 5번도 틀리고 정답은 3번이 맞죠. 3번. 자, 25번부터는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이죠.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부터. 그러니까 25번 있잖아요. 25번 앞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줄을 딱 그어버렸어요. 왜? 25번부터는요,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이거든, 25번부터는. 그래서 이제 단락이 끊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24번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럼 25번부터는 이제 단락이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요? 하니까 이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주택급의 사업계획 승인은요, 먼저 면적이 기준이에요. 면적.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우리가 이상과 미만이 나오면은, 이상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미만은 삼특위광시장 원수.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중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첫 번째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럼 원칙적으로는 대지조성 사업이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든 면적이 기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면적이 기준인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한다. 그럼 이 사람한테 가야 돼.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삼특위 광시장 원수한테 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요 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삼특위 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삼특위 광 있잖아요. 있죠? 똑같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10만 이상이 되거나 미만이 되거나 특별시, 특자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자도, 이런 특별이란 말이 3개가 붙어요. 요걸 갖다가 삼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삼특. 그리고 광역시, 6개 광역시 나오죠. 그러면은 요렇게 삼특이하고 광역시가 시거든, 시. 여기 시 중간점이 나오는데 요 시에 해당되는 게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삼특위 광, 요걸 갖다가 합해가지고 제가 서리특, 삼특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는 아예 대놓고 삼특위 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특위 광은 면적에 관계가 없이 특별시나 광역시가 된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구청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만큼은 구청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이게 원칙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장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사업 주체가 누구일 때? 사업 주체가 국가나 주공일 때. 주공은 이제 LH 공사를 말하죠. 사업 주체가 국가나 한국주택공사, 주택공사를 주공이라고 합니다. 토지주택공사 있죠. 토지주택공사를 주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나 주공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장관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330만. 요게 이제 그 330만 이상의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이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국토장관이 지정을 해서 고시한 지역입니다. 그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했다. 그러면은 이 지역도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했으니까 여기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누구한테? 장관한테 가야 됩니다.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 왜? 장관이 지정했잖아, 장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인데요. 지역간의 균형적인 균형,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개발 있죠. 등이죠. 균형적인 개발 등을 위해서 역시 국토장관이 지정 고시를 했죠. 그래 결국 어디라는 뜻입니까? 수도권과 광역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이 지정했네. 그 다음에 국지주지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설립을 합니다. 설립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우리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데 이때 자산평가, 자산관리는 주공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지주지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설립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 자산관리는 주택공사가 하겠다. 이런 경우인데요. 아무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장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장관한테. 그 벌써 몇 개입니까? 4개. 4개는 장관한테 가야 되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왔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규모.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규모가 문제가 되겠죠.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사업이라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주택의 건설 사업이고요. 하나는 주택의 건설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업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뭡니까?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럼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주택은 단독이 있을 거고, 그죠? 단독주택의 규모가 있고 공동주택 규모가 있어요. 그러면 단독은 원칙이죠. 원칙.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30호 이상이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거예요. 예배가 50호입니다. 예배가 몇 호? 50호 이상입니다. 50호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요. 공동주택도 원칙은 다 30개입니다. 예?
30세대라고 하죠. 30세대 이상을 뭐 할 때? 건설할 때.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예외가 50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0, 50인데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지금. 50개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도 된다. 그럼 다른 애들은 30개만 넘으면 또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니까 훨씬 더 뭡니까? 혜택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얘들은 30개만 넘어도 빨리 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와요. 하는데 얘들은 50개 이상이 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니까 훨씬 더 뭡니까? 많은 주택을 건설해도 괜찮단 말이죠. 요거 미만은 다 뭐요?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에서는 2개가 있고 공동에도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요걸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한 단정입니다. 단정. 원래 이제 발음상의 문제인데요. 공항이죠. 공항은 굉장히 다른 데보다 어떤 나라든 간에 공항은 좀 단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공이 뭐냐면은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중에서 1단의 토지를 공급을 받아서 1단의 토지라는 것은 한 묶음의 토지입니다. 1단의 토지를 공급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묶음의 토지를 왕창 받아가지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50호 이상을 해도 된단 말이죠. 요거는. 그리고 한옥 있죠, 한옥마을. 한옥은 뭐죠? 한옥마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옥 조성할 때 보통은 이제 한 개만 짓는 게 아니고요. 50개를 짓는 겁니다. 한옥을. 요거 한옥이 한 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한옥이 50개를 짓는다는 거예요. 50개를. 그럼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50개 넘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49개까지는 허가 받으면 돼요.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왕창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나 또는 단지형 연립이죠. 연립. 그래서 요거 2개는요.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주택은 도시형이잖아요. 도시형. 그렇죠? 도시형이기 때문에 주거 전용 면적이 30이 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30이 미만이 되어버리면 주차장이 더 작아져 버리니까 주차 규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30은 넘어야 돼요. 주차장이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되는 도로, 진입도로 있죠. 진입도로의 폭. 이렇게 이제 진입하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그럼 이 진입되는 도로 폭을 말합니다. 폭. 이 폭이 진입도로의 폭 글자가 몇 개입니까? 6글자죠? 6m입니다. 이렇게 6m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일단.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요거 플러스 요것이 만족된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30은 넘어야 되고요.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30제곱은 이상이 돼야 되고, 진입도로의 폭은 6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이 뭐냐면은 정비구역인데,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수용 방식도 되고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이걸 혼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야 우리가 스스로 할게. 안 그러면 수용해서 하는 방법, 환지 처분해서 하는 방법, 관리 처분해가지고 하는 방법, 혼용 방법 이런 걸 혼용 같이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오로지 예,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자, 이때는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는 시장 군수 등이 한다는 거죠. 시장 군수 등이 설치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스스로 주택을 짓거나 뭐 오래된 거는 뭐지 개량을 하고 또 정비할 수 있는 거는 정비도 하고 또 가치가 있는 거는 보존도 할게 스스로 하겠다는 거 주민들이. 그럼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거는 우리가 시장군수 등이 설치하는 조건이에요. 시행자가 시장군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럼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 설치하는 조건을 해달라. 우리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보존할게. 그럼 도로 상하수도 뭐 전기 이런 거는 너네들이 좀 해달라. 공동구에 설치하는 거는 시장군수 등이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력개발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자력개발 방식. 자력개발 방식은 누가 쓰는 말이에요? 제가 쓰는 말입니다. 그래, 이 자력개발 방식을 제가 쓰는 말인데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되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는 시장군수 등이 설치하는 조건, 시행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 이럴 때는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비법을 모르고서는 지금 갑자기 선생님 정비법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모르겠는데 몰라도 그냥 보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무슨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단 말이죠. 달동네 개선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자력개발. 스스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가 좋아요. 당신들이 스스로 하겠다니까 우리가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설치, 공원이라든지 공동구 설치는 우리가 할게요. 정비기반 시설 우리가 설치해 줄 테니까 주택만 그러면 정비 좀 하고 보존하고 개량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몇 호 이상이다.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9층까지는 어떻게 돼요? 9층까지는 개발행 허가 받으면 되죠. 개발행 허가. 여기는 많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주택 건사업은 아무런 말이 없을 때 33세대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55세대. 그거는 공한단정 자료 가는데 정비구역에서 그러면 D가 나와야 되죠. D가 무슨 사업을? 주거개선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스스로 하는 방법. 스스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하는 방법.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우리가 수용 방법이라든지 환지 방법, 관리 처분 방법도 있는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때만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단 말이죠. 오로지 무슨 방법으로? 스스로 할 때만 스스로. 그리고 정비기반 시설은 이제 우리가 해줄게. 시행자입니다. 이 시행자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그래서 주거개선사업은 조합을 안 합니다. 조합을 안 하고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조합을 한다면 분담금 내는데 분담금 낼 돈이 있습니까? 먹고 사도 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시행자가 다 해줘야 돼요. 시행자가. 달동네 개선사업이잖아요. 돈이 없는데 무슨 분담금 내. 자, 조합을 만든다는 거는 뭘 낼 돈이 있다는 겁니까? 분담금을 낼 돈이 있다는 거예요. 분담금. 근데 달동네 가보세요. 분담금 낼 돈이 없는 초가집이란다. 다 떨어진 서리티 집들이 많은데 분담금 낼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먹고 죽어도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분담금 낼 돈이 없는 거야.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도로든 상하수든 당신들이 다 해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좀 오래된 거는 정비도 좀 하고, 웬만한 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거 있죠. 신축 건물. 그거는 그대로 두고, 조금 이제 뭐 비스 좀 서고는 개량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주택만. 주택만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는 당신들이 설치해 주세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안 한다는 거죠.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조합을 안 해요.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뭡니까? 조합으로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죠? 예. 재개발과 재건축은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주거환경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합니다. 왜? 시행자가 주민이 아니야. 주민이 시행자가 아닙니다. 주민은 시행자가 아니고 시행자가 되는 사람은 시장구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등을 지정해서 하죠. 주공등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행자가 됩니다. 시행자. 근데 재건축과 재개발은 시행자가 누구예요? 조합입니다. 조합.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정비법에서 같이 이제 보는 거고,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누가?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고 정유기반 시설은 시장구수 등이 설치하는 조건으로 할 때, 요럴 때만 5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건축부 시행에서 한옥 나와서 한옥. 반갑죠? 한옥 나왔네, 한옥. 한옥은 몇 세대 이상이죠?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이죠. 1번 맞고, 2번.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증가수는 세대수 증가가 30세대 이상 된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되는 세대수가 그럼 200기존 세대수가 200인데 230으로 30세대가 증가됐잖아요. 요럴 때만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거예요. 30세대 증가될 때 이때만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왜? 세대수가 말이죠. 15%밖에 증가할 수가 없어. 15%. 그죠? 그러니까 15% 증가니까 200세대인데 15%는 30 아닙니까? 23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30세대가 이렇게 증가됐단 말이죠.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2번 맞고 3번. 준주거지 300 미만의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을 동일 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에 대한 주택의 임대 비율이 90% 미만일 때. 자, 요거 3번은 뭐냐면요. 3번은 여러분들이 요게 있어요. 요게. 이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게 있습니다. 비대상.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주상복합, 그러니까 복합 건물입니다. 주택에 대한 복합 건물. 복합 건축물일 때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하니까 이게 이제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은 제외됩니다. 왜? 유통상업은 복합 건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유통상업이라도 유통상업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이 어디예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그죠?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랑 유통상업을 제외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지역입니다. 요런 지역에서는요, 요런 지역에서 내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하고, 아시겠어요? 공동주택을 짓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300세대 미만입니다. 비율은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만의 연면적의 비율이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면은 비율이 나오겠죠? 요게 90% 미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수는 300세대 미만이 되면서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의 연면적 비율이 90%가 안 돼야 돼요. 미만. 그 이야기는 뭐냐? 여기가 뭐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 11% 전체 건물의 연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요, 연면적입니다. 비율이 89%입니다. 아시겠어요? 백화점이 11%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0%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300세대 미만이죠. 이 아파트가 몇 세대 미만이라고? 300세대 미만이라 했잖아요. 미만으로서 전체 연면적의 비율이 90%도 안 되네. 89%네. 요런 걸 말합니다. 요런 거. 예. 요럴 때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럼 뭐만 받아요?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건축 허가. 그래서 요런 경우는 허가를 받으면 돼요. 허가. 예. 무슨 허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돼요. 아, 선생님, 아까 30세대만 넘어도, 다 뭡니까? 공동택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300세대 미만인데 왜 안 받습니까? 이야기했잖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이 아닌 용도의 동일 건물로 지을 때,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의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이 되면은 아파트가 89%고 백화점이 11%다 이 말이죠. 그 90% 미만이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지을 때,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죠. 예. 그래서 3번 보세요. 준주거 지역에서 그럼 또 뭐도 들어가야 돼? 상업지역도 들어가겠죠. 예. 상업지역인데 뭐를 빼고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예. 그럼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가고 주택이 아닌 시설을 동일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무슨 해당 건물의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의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이다. 바로 이런 겁니다. 백화점은 11%, 아파트가 89%야. 그럼 90% 안 되죠? 이럴 때는 뭐를 안 받고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뭐 받으면 돼?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허가.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농어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자금, 조달한 자금으로 농어촌 지역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농어촌 지역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요. 예. 그거 두 개만 사업계획 승인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고 진입되는 폭은 6m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있다. 그럼 50대 이상이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여기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 연립이다. 이 중에서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 다 돼야 되고 주거 전용 진입되는 폭은 얼마? 6m 이상이죠. 이거 두 개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럴 때는 몇 세대 이상 되더라도 50세대 이상이 되면은 뭐 받으면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걸 역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만제곱미터 대지 여기 있잖아요. 대지 조성 사업은 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2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을 하는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을 하는 자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없다. 우리가 600 적어놓았어요. 6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요. 이거를 분할 시행이 됩니다. 분할 시행. 분할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분할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공구로 나누죠. 공구를 나눠가지고 요거를 300세대 이상의 단위로 요것도 300세대 이상 각각 쪼개가지고 최초의 공구와 나머지 공구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구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구의 단위는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별도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600세대를 한꺼번에 다 짓는 게 아니라
최초로 먼저 공구를 정해놓고 300세대를 이상을 먼저 짓는 거, 300세대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다? 사용검사, 준공검사 다 받아가지고 입주가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구 300을 또다시 이제 분양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차례. 예. 요런 걸 갖다가 분할 시행이라 합니다. 분할 시행. 다 한꺼번에 못 한다. 예. 한꺼번에 못 하고 300을 먼저 하고 또 나머지 300을 하겠다 이거죠. 분양을 할 때는. 예.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거를 분할 시행이라 합니다. 분할. 그러니까 600만 넘어도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가 있죠. 600 이상.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가 있어요. 몇 세대 이상은 600 기획이 돼, 600. 왜? 공구별 규모가 300세대가 넘어야 되거든요. 예, 공구별은 다 공구당 300세대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 중에서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줄 보세요. 위치 변경이 없이, 근데 위치 변경이 없다네? 예, 이런 걸 뭐라 하냐면은, 변경을 갖다가 다시 할 때는 변경인가 봤습니다. 그죠? 근데 변경이라도 경미한 사항이다, 경미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요, 예, 이걸 생략해 버립니다. 안 받는다는 거죠. 인가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위치가 바뀌는 게 없어. 그대로야. 위치는 그대로 고정돼 있어. 또 면적도 10% 정도가 정감이 10% 정도가 정감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경미한 상입니다. 너무 적은 거다는 이야기죠. 10% 미만이라든지 또는 이 위치가 변경이 없고 고정돼 있다. 이런 거는 변경 승인을 안 받습니다. 왜? 경미한 상의 변경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기금은 주택도시 기금에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 승인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죠? 기금 수탁자입니다. 그럼 기금 수탁자한테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주체 변경을 좀 해야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의서 내가 써줄게요. 그 동의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기금 수탁자입니다. 이 기금 수탁자는요, 금융기관 중에서 국토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 만약에 이제 KB은행이 있죠. 예, KB은행이 만약에 KB은행이다. KB은행이 만약에 우리가 주택도시 기금을 좀 운용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장관이 KB은행에 기금을 좀 운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요 은행은 뭐가 되는 거죠? 기금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예, 기금을 맡아서 운용 관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있죠? 주택도시 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예, 정확하게 이제 금액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기금이랑 주택도시 기금이 규모가 경 단위로 가겠죠. 경 단위로. 그러니까 이 기금이 한번 움직이는 게 굉장히 돈이 커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중에서 요번에는 요 은행이하고 요번에 은행이하고 이 은행이 바뀔 때마다 그 은행은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기금 수탁자니까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이제 KB가 이제 한국은행 아시죠? 한국은행이 대개 관리를 해서 한국은행이 국가은행, 국책은행 아닙니까? 예,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국책은행이 한국은행 아닙니까? 대개 한국은행이 기금 수탁자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국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금 수탁자한테 찾아가서 이번에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건설회사가 이번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금 수탁자한테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다. 그럼 한국은행 찾아가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동의서 받아와야 되겠죠? 예. 3번의 거의 내용입니다. 예. 4번 대지 조성 사업을 해서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다. 미만. 그럼 장관 시도유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까? 아니죠. 삼특위 광시장 붙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는 특자시, 특자도, 특별시,
광역시 삼특위 광시장군수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10만 이상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인구가 50만 명 이상 시장이죠. 미만은 삼특위 광시장군수. 이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자꾸 자기가 중얼중얼 그려야 돼요. 중얼중얼. 안 그리면 이거 다 놓쳐요. 지금 놓칩니다. 예, 머리 터져요. 지금 머리 터진다고. 중얼중얼 그려야 돼. 예,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지문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예? 자, 26번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26번에 1번, 2번 다 틀리고 3번이 맞고 4번도 국토장관 시도의사가 아니라 삼특위 광시장군수. 5번 국지주지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소유권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5번은 어디서 나왔냐? 5번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지금까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러 가야 됩니다. 누가 신청하죠? 건설회사 사업 주체가 하겠죠. 그러면 신청 시 구비되는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구비 요건. 아니, 선생님,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데 무슨 요건이 필요합니까? 자기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땅이. 아시겠어요? 예, 구비 요건은 땅 한 평이 없는데 무슨 주택을 건설하냐 말이야. 예? 주택을 얼마 건설하는데 30세대 30호 이상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예? 대지는 만조금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땅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요건이 바로 그겁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소유권을. 어? 그래, 소유권을 확보라는 게 뭐예요?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걸로. 건설회사가 내 걸로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비되는 거.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국지, 주지, 주공과 지방공사는 땅 한 평 없어도 뭡니까? 소유권이 확보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예, 토지 수용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이것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토지 등을, 토지나 건물을 말합니다. 수용을 할 수가 있는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못된 게 요겁니다. 예, 고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국가까지 인정이 돼요. 국가가 땅 한 평 없어도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주공까지가, LH공사까지가 이해가 되는데, 지방공사를 왜 수용권을 주냐 말이야. 지방공사를. 예? 토지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설립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용권을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수용권을 준다는 거예요. 땅 한 평 없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허벌판에 가가지고 그냥 지방공사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야, 여기다가 아파트 대단지를 짓겠단 말이죠. 필요 없이 용도를 막 승격시켜가지고 아파트 대단지 짓는단 말이야. 그럼 개발이익이 엄청나겠죠. 그럼 다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수용권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수용권을. 그래서 아무튼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국지, 주지,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대중사업을 할 때는 수용권을 주긴다. 수용권. 땅 한 평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니, 수용권을 왜 해줍니까? 우리 법률에 돼 있다니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대중사업을 할 때 국지, 주지는 토지 등을 수용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 한 평 없어도 되는 거야. 그냥 보상금, 공시지가로 돈 딱 계산해가지고 땅을 사들이면 돼요. 그냥. 예. 그러면 주택을 얼마든지 건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건설회사, 이 사업주체가 건설회사입니다. 등기부에 소유권 확보가 어렵단 말이죠. 그럼 다음 단계가 뭐냐? 다음 단계 뭐냐?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그럼 사용 권한이라는 건 뭐예요? 매매 계약서나 토지 사용 승낙서. 이것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왜? 알박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알박기.
여기에 이제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중간중간 어떤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요. 찝하면 것처럼 땅을 샀어, 지금. 그리고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요.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미리 정보가 새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연락 겨우 했는데 보니까 수백 배를 달라 그럽니다. 수백 배. 옛날에 100만 원짜리가 억을 달라 합니다. 억. 평당 억 주면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배짱인 거지, 진짜. 예. 좋아요. 알받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예, 3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이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여러분들은 말이죠. 제가 부동산 공법도 강의를 했고 사회 그다음에 뭐 행정학, 행정법 강의를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지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허벌판에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가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 들어가고 여기는 학교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공원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 이제 주택 상가가 들어가고 주택은 주택가가 여기가 들어가 주택가가.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가 땅을 전체를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게 다 이제 도로라든지 전철역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필요한 땅은 이 땅이다 말이에요. 이 땅이. 이해됩니까? 이 땅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굳이 이거 전체를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용권원이 80%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죠. 예, 80% 이상. 왜 계획적인 개발이 다 내가 도면을 보고 아니까. 그러면 이상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러면 확보하지 않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예, 나머지는 80% 확보하는데 이때는 제비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는 할 수가 없냐 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어. 지구 단위 여기 어렵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돼가지고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온 사람은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해서 왔다. 취득하여 온 자. 온 자는 뭐다? 제외시킵니다. 그럼 80% 이상을 확보해가지고는 이 사람은 뭡니까? 매도 청구를 못해요. 그럼 나머지, 이 사람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 80% 이상을 확보하고,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슨 도청구?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막 해준 사람이 없어요. 자, 매도 청구는 팔아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려면 이제 이 계획적인 개발이 다 이제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이 되고 또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도 이미 결정이 됐어. 근데 10년 전부터 소유권 취득하여 온 사람은 이 사람은 매도 청구를 못 합니다. 이 사람 빼놓고 나머지만 여기 들어갑니다. 빼놓고 나머지 이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20%잖아요. 20%인데 안 되는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20%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외된다 그랬죠? 예. 그럼 이 사람마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95% 이상입니다. 사용권원이 똑같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데 사용권원이 95% 이상을 확보했다. 이럴 때는 나머지 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든 말았든 이때는 나머지 전부 5%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매도 청구라는 거는 첫 번째 3개월 이상의 협의를 합니다. 협의. 매도 청구는 협의인데 일단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기준. 협의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안 팔아요. 상대방이 안 팔아요 나오죠. 상대방은 안 팔아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역시 공탁을 합니다. 이때도 이제 감정평가 기관에
두 곳 이상의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을 콩탁을 시켜가지고 네 번째 사업 시행을 하죠. 예, 불도저를 가져와. 예, 바로 사업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말이죠. 예, 소재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소재불명이라 그래요. 자, 이 단계에서 안 팔아요. 뭐 대화가 돼야 되는데 협의 대상도 아니고 안 팔아요. 사람이 연락이 안 돼. 이걸 갖다가 소재불명이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행방불명, 소재불명입니다. 요럴 때는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무슨 절차? 특별한 절차. 이 특별한 절차가 2는 30이죠. 그래서 두 곳 이상의 전국을 관장하는 일간신문에, 그러니까 경기일보 이런 거 말고, 경기일보 이런 거 말고 전국을 관장하는 일간신문에다가 몇 차례 이상을 공고해야 됩니까? 2차례 이상을 공고합니다. 예, 공고하면서 자,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매도 청구할 건데 빨리빨리 연락하세요. 예, 그럼 연락 안 하면 저희들이 공탁금 걸고 사업을 해버립니다. 요거죠. 빨리빨리 연락하세요. 안 하면 저희들이 이게 뭐지? 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할 테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안 하면 저희들이 공탁 점수할 겁니다. 이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30일만 경과되면 뭐 한 걸로? 매도 청구를 한 걸로 봅니다. 그럼 바로 다음의 절차가 공탁금 걸고 하시 다음 절차. 그러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면 뭐 한 걸로? 매도 청구를 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매도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돼요. 뭐 한 것으로? 매도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럼 바로 다음 절차에 공탁금 걸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자, 갑니다. 처음에 팔아요 시가입니다. 안 팔아요 넣어죠. 그럴 때는 공탁금 걸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약에 협의나 안 팔아요 단계 사람 연락이 안 돼. 소재가 불명일 때는 특별한 절차 2는 30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곳 이상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자동적으로 30일 경과되면 뭐 한 것으로? 매도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그 다음 절차인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건설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지주지는 이제 수용권이 있으니까 놔두고 그리고 사용권을 그럼 소유권의 확보가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매매 계약서 이런 거 없어? 있어요. 그럼 그거라도 확보해라. 그러면 이제 알받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저희들이 뭐 사용권은 80% 확보해가지고 나머지 매도 청구를 하든지, 95% 해서 나머지 전부를 하든지, 요겁니다.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했습니까? 26번? 예, 26번이 그러니까 국지주지는 소유권 확보할 필요가 없다니까. 요거 이야기하라 그랬죠? 예. 23번이고 27번 매도 청구 옳은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건설대주 중 80%가 확보되면은 모든 소유자, 모든 나왔잖아요. 모든은 95%죠. 모든, 전부. 나머지 모든, 전부. 95% 이상 확보했을 때 나머지가 5%밖에 안 남았으니까 모두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전부, 모두. 그러니까 1번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80%가 아니고 95%가 돼야 되죠. 그 다음 2번, 매도 청구 행사할 때 공시지가 아니고 뭐다? 시가죠, 시가. 항상 매도 청구는 가격이 무슨 가? 시가. 시장 가격, 시가입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요겁니다. 80% 이상. 요거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이죠. 그럼 요걸 말하는 거야. 사용권은 80% 이상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이때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결정 후 10년 이전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도 청구 응할 의무가 없다. 바로 3번이 바로 맞죠? 예. 10년 전부터 제외된다며. 이 사람은 응할 의무가 없죠? 제외됩니다. 예. 3번 정답. 4번 매도 청구할 때 대상 대지의 소유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소재불명이죠. 소재불명이 어디 갔어? 소재불명일 때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돼요? 거치죠? 거치는 게 뭐예요? 2는 30.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한 절차 없이 돼 있잖아요. 특별한 절차 없이. 아니라니까?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전국을 관장하는 두 곳 이상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경고됐을 때 매도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특별한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후에 즉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즉시 안 된다고 지금.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안팔에 나왔을 때 공탁하고 하는데 만약에 협의를 거쳐서 판다는 거예요. 서로가. 협의가 이제 오케이 나왔어. 그러면 바로 뭡니까? 보상금 지급을 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죠. 안팔에 나오니까 복잡하지. 오케이 나왔어. 그 정도 돈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죠. 오케이 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팔에하고 뻗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3개월에서 협의해야 되니까 5번 틀리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8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제가 미루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설명을 더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들어가지고 다 할 것도 다 천재죠, 천재. 천재인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수업 시간도 할 거지만은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매도 청구 제도가.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